심하게 이승만 반공 독재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가 정관을 당했는데 경향신문은 폐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 복강하냐면은 우리나라 요즘도 지금 사법부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 그걸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가 4월 혁명이 끝난 일주일 후에 복강 재판을 해서 복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향신문이 이 4월 혁명 그 시기에 대란 활약을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이후에 이 위선 박정희 정권이 두 가지 문제가 부닥쳤습니다. 하나는 한일회담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반대를 아마 경향신문이 제일 많이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굴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는데 그때 몇 개 신문사가 윤리위원회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것이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중앙정법으로 하여금 경향신문을 굴복시켜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카톨릭에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톨릭의 신자지만은 주목 출신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이중구 씨라는 사람이 경향신문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구 씨가 박정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반공법으로 이중구 사장을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우리 신문사가 지금 다들 은행 빚을 안고 있죠. 경향신문이 그때 당시에 4,5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신문사보다 훨씬 적은 빚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압력을 넣어서 당장 갚지 않으면 경매 처분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구 씨는 감옥에서 계속 협박을 해서 나중에 손을 떼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그 이후에 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진자동차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이 196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일보와 이런 문화일보 이것을 박정희가 김지태로부터 자기 정수장학 재단으로 이렇게 배수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경향신문 주식도 정수장학회 기사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정수장학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경향신문이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같은 정수장학회였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같은 건물에 있었죠. 그랬는데 IMF가 등장한 이후에 이 신문사 경영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87년 이후에 이 언론사를 계속 그렇게 겸임으로 갖고 있는 건 안 된다고 해서 경향신문은 공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약이 경향신문을 인수를 했는데 IMF가 들어간 이후에 도저히 신문사를 유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을 닫게 됐는데 경향신문의 오랫동안의 그런 어떤 민주언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뜻을 가지고 있던 많은 기자들이 총단결을 해서 우리 사주 신문으로 경향신문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화약은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도 빚을 전부 인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독립해서 지금 현재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겨레 신문이 국민주 신문이라면 여기도 우리 사주 신문으로 해서 독립신문입니다.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주주니까요. 그래서 광고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오늘날 경향신문은 아마 한겨레와 상백을 이루는 그러한 이 공정한 언론 활동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을 보면 우리 한국의 기존 제도 언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언론 자유가 언론인이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스스로, 크게 말하면 언론인, 또 더 넓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그러한 언론을 만들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언론이 바뀌고, 그러한 언론으로 많은 언론들이 바뀔 때 한국에 그야말로 성숙된 시민민주주의가 활짝 뻗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길거리 강연에 아주 진국만 알려주시는 우리 성희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손뼉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앞에 놓여있는 분은 이명순 대표, 동아투이 대표님께서 우리가 목마르시다고 상점에 마지막 남아있는 두 박스 딸딸 긁고 오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르신 분 물 들어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코스인 중앙일보를 가는데요. 옛날 대법원 자리 지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아투이 문영희 선생님께서 아주 짧게 잠시 부처당하신 얘기 들으면서 중앙일보 가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자, 물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물통 들고 하나씩 손에 들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홍립하자! 정수장관 아이, 박수. 너무 막 정수작물 환수하여 법치국가 이룩하자! 복지국가 이룩하자. 이룩하자! 안 되네요. 스스로 법질서 강조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따님이 스스로 작물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내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는 정수작물 내놔라. 너무 길다니까요. 박근혜는 환수하라 이렇게 두 개를 박근혜는 해야지. 환수하라 시작. 박근혜는 환수하라. 환수하라.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 구호로 내자예요. 그게 풀어.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짱풀 너무 길어요. 파란. 일부러 그렇게 길게 만드나 봐. 정수장학회 네 개로 딱 만드는 게 아니고 정수장학 환수하라 이렇게 그냥 해야 되니까. 박근혜가 들어야 돼. 박근혜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 정수장학 박근혜는 환수하라 이렇게 끊어서 4개씩 하든가. 정수장학하고 우리가 환수하라. 네, 그렇게. 작물 환수하라! 정수작물 환수하라! 정수작물 환수하라! 정수작물 환수하라! 네, 시민들이 정수작물이 여기 되면 뭔지 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요. 네. 정수 작물이라고 합니다. 박정희의 딸 박정희가 언론 장악을 하고 결국은 빨갱이 논리로서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정적이나 재산 강탈을 위해서 그 부산일보와 영남대학교 그리고 부산일보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 이거 찍기도 해야 되는데 부산일보
뒤로 부딪히고. 아니 부딪히고 안 돼. 부산일보, 영남대학교,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경향신문. 네, 우리가 있었던 경향신문 이 세 곳을 박근혜가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라고 합니다. 언론 지금 MBC 구상 MBC도 싸우고 있는 것이 MBC 일본을 박근혜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정희가 강탈을 한 작물이 박근혜한테 이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고 언론 장악을 하고 그리고 1%의 돈을 가지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규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박정희 딸 박근혜도 정부를 우리 시민사회 국민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박근혜는 대선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개씩 해야 되니까 박근혜 대선 포기하라! 하지마. 박근혜 대선! 포기하라! 박근혜 대선! 포기하라! 박근혜는 건물비!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그리고 조중동 폐간을 위해서 또 조선일보 한 놈만 폐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정수작물! 한수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조선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중앙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동아일보! 회간하라! 근데 우리 쫓게 경찰이 우리를 안 따라붙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건너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옛날 개방한 자리가 건너야 됩니다. 천천히 차 조심하시면서 건너오세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자, 이제 우리 진정한 이 시대의 자본의 앞잡이 중앙일보와 한 1km 남짓 남았습니다. 중앙일보 대단하라!
해가나라! 우리 오른쪽에는 하비브 하우스라고 미 대사님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해가나라고 크게 외쳐줍시다. 중앙일보 해가나라! 이렇게 매번 되게 끊어서 하세요.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시민분들 위해 좀 자유롭게 좀 외쳐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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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해관하라! 중앙일보 해관하라! 중간이 끊어져서 조금 뒤에 분들 기다렸다가 또 요 앞에 지금 서울미술관 자리가 옛날 대법원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모신 동아투기 선생님들 대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무척 고초당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판결도 아닌 재판도 아닌 재판을 소위 말하는 개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요 대법원 요 앞에 가서 우리 왼쪽에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 동아투기 문영희 선생님이 아주 짧은 또 말씀 한마디 듣고 중앙일보로 이동할 테니까요. 저 뒤에 호미가 뒷부분이 모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긴 장정을 진짜 묵묵히 오시는 시민분들 보니까요. 조중동 폐가는 이제 곧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문 난다. 네,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여기가 제이포 모관 그래서 저게 무슨 우리나라에 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먼저. JP 모관. 여기 대사관도 많고. 네, 대사관 많고 여기가 제일 여기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고 되게 여기가 녹지도- JP 모건 있어요, 네, JP 모건. JP 모건. JP 모건 뒤가 러시아 대사관. 네, 여기 러시아 대사관. 저희가 배제학당 있고 배제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엄청나다며 딱 땅값. 어머, 여기가 이 삼성이 삼성? 어. 네. 삼성이 이제 다 먹은 거지. 저 빌딩도 삼성 다, 거고, 예. 저 빌딩도 삼성 아니, 거고, 이 저 삼성은 빌딩도 삼성 거고. 안 끼는 데가 없네. 여기는 안 돼. 저희들이 여기를 왜 왔냐면요. 저희들은 현재는 물론 법원이 아닙니다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는 민사소송이고 하나는 형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동아투기가 해직되고 나서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물론 1심, 2심, 3심 다 졌습니다.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신 재판부였어요.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 감당이 써주는 대로 검사가 기소장 쓰고 또 판사는 검사가 써준 기소장 그대로 판결하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지만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재심을 못하고 진실하여위원회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1심과 2심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여기 다녔냐면 1978년 10월 24일 날 저희들이 12.4선언 기념을 하는 날 발표한 유인물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유인물이 이제 민주민권일지인데 당시에 전혀 학생 데모 같은 민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사례를 수집을 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저희 동아투기 사람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에서 나눠봤는데 그것이 바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분이 전부 감옥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재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그
그것도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기들은 동기들대로 고생하지만은 또 밖에서 그 재판 때마다 방청 나가는 일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해고 무효 소송과 민주민권 일치 사건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저희들은 이것을 찾아와서 먼 발치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보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 대법원 자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회안을 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문영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손뼉 부탁드리고, 종합